존경하는 39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위원님과 중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동을 적으로 누워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도권 1급사의 폐단에서 지방 소멸의 위험을 극복하고 지방의 자족 기능을 기반으로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국민적 합의를 탄생한 세종시의 시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시가 성장하려면 제대로 된 도시 설계와 안정적인 사회 기반 시설, 자족 기능이 확보된 경제 구조, 적정한 정주 인력, 안정적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한 복지 인프라 등 다양한 조건들이 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모든 정책 방향에 관해 묻고 현 상황에 대한 지평부의 인식과 대안은 무엇인지 시민들과 공유하며 함께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만, 오늘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제 제기와 상가공시의 대표적인 도시로 낙인찍힌 현황을 살펴보고 지평부가 어떤 분석과 대안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과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민선 사기 시정을 펼치고 있는 지평부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그간 모은 자유발언과 토론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련상가 활성화 등 세종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체감되게 개선된 모습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원인이 지방정부가 극복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위기 상황 인식 부족으로 인한 느슨한 대처 등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같이 살펴보고 우리 시의 소상공인 정책들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원 동의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실 누가 다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누가 다 이야기하는 주제이고요. 오늘 시정지를 통해서 제가 함께 시작하는 그 목적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이해하시는 진심으로 그 이해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에 시정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죠. 한국은행이 전망한 1%대 성장률은 사실상 경제 위기 수준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때 받은 대출을 갚지도 못했는데 또 내일 실체나 늪에 빠졌습니다. 무너지는 자영업자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철거 전문업체 사무실, 커피 머신부터 업소용 냉장고까지 카페나 음식점 등 폐업한 가게에서 나온 집기들로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머신기 하나에 가게 하나에 지난해보다 자영업 폐업 문의는 10배, 철거 작업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문의 중 절반은 재창업이나 확장 이전으로 이어졌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폐업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씁쓸한 호황입니다. 다 철거면 나중에 제가 철거할 것도 없어지잖아요. 상가가 전부 다 없어질 텐데 대한민국에 저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을 폐업하겠다고 미리한 수가 23년 대비 10배가 늘어날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2년 통계청이 발표한 세종시 소상공인 통계 현황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도소매 총 사업체 수는 6,340개, 종사자 수는 9,411명이며
업체장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약 13%입니다. 또 소매업 하시는 분 중에 매출액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장은 2,885개소이고 영업이익 비율로 계산한 월 평균 영업이익은 약 53만 원입니다. 1억 원 미만인 사업장도 856개소로 영업이익은 약 1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음식점업 영업이익 또한 77만 원과 154만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물론 사업의 규모, 고정비 지출 등의 요인이 있으니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을 매출액 구간별로 나누는 것에 단순히 대입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구간별 최대치를 가지고 산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으면 적었지 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돈이 50만 원에서 7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상. 그러니 소상공인들이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법원의 채무 탕감을 위한 법정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43만 5,208원입니다. 부시장님 혹시 70만 원이면 부시장이면 아이들 키워가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좀 있으신가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사람부터 보시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2년에서 23년 자영업자 개표 자료입니다. 예, 어렵게 구한 자료입니다. 22년도 59.1%였던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도 23년도에는 73.7%로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4,847명이 폐업했고 23년도에는 5,651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22년 대비 16.6%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22년 대비 신규 사업자는 6.5%가 감소를 했으나 폐업자는 16.6%가 증가를 한 겁니다. 이게 현재 지금 세종시 소상공인의 현황입니다. 특히 내용을 보시면 소매업과 서비스업, 음식점 등이 많이 창업을 하고 많이 폐업을 합니다. 이 폐업률이 높다는 것은 상가 공시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것처럼도 볼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사업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상가는 다시 공실 형태로 전환이 되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폐업률이 증가를 하는 것이 이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스스로 좀 도태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시의 지원 정책의 주제라고 뭐 봐야 될까요? 혹시 시장님께서 뭐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뭐 지원 대책과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먼저 이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생각 보신 문제, 상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위해서 감사드리고 저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침체된 상황에서 자영업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회원들이 겪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에 대해서 다시한 바와 같이 초기에 계획도시 전달 과정에서 성과가 과다하게 보고도 되었고 또 여전히 임대료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 외지 소비가 굉장히 많고 또 최근에 또 온라인 소비하는 경향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또 금리도 많이 올라서 또 금융 부담이 좀 커가지고 그 한계 상황에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또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공실률이 일정 부분 해소됐더라고요. 지금 주셨던 그 분석해 주셨던 말씀들 중에 임대료가 어떻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23년도 용역자료를 보면 저희가 대전보다 임대료가 낮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보다 시장 환경은 많이 변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그런 지원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말씀을 좀 더 주시면 좀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시도 그동안 많은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 2월에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번 취지는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정보도 드리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차질없이 시행을 해서 효과를 내게 노력을 했고, 또 노란우산 공대비 지원이랄지 고용보험 지원이랄지 일종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세종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금년 1월 기준으로 18,000건, 총 4,790억 원 가량의 신용보증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800억 원 규모의 시차원에서 신보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 보증 지원과 2차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중기부와 함께 동행 취재를 통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제품 판촉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데, 또 우리 세종시의 소상공인 제품도 많이 나오시 기도 하고요. 또 추진하고 있는 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마시대날이랄지 대중교통회나 또 로컬 브랜드 활성화, 또 도시 상징광 활성화랄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주셨던 내용 중에 제가 신용보증재단 관련된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8년째 음식점을 운영 중인 유덕현 씨. 지난해보다 매출이 30%가량 줄었는데 본인 인건비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코로나19 시기를 힘겹게 지나왔지만 깊어진 내수 부진에 희망마저 잃었습니다. 3년 동안 빚으로 이제 버텨왔거든요.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이중 삼중으로. 지난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는 1년 사이 35%나 급증했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자영업자가 지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경제, 사회, 소비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들 대출의 규모도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진짜 수십 번도 고민을 했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더 이상 버틸 바람이지 가격대 자체를 못 낼 것 같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연체되고 있는 대출 현황이 35% 증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1년 만에 대출 연체자가 4만여 명이 넘습니다. 단순 통계치로 계산을 해보면 세종시에도 800여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대출 연체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800명.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대출 관련하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보증증권을 발행을 하고 소상공인들은 보증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비 변제율이 22년 12월 대비 17.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대비 변제가 뭔지 아시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했을 경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이 갚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누군가 갚아야 되는 거고, 이 수치의 증가는 폐업이나 휴업 또는 영업 중이긴 하지만 힘겹게 소상공인들이 버티고 있다는 상황을 반증하는 거기도 합니다. 부시장님, 신보재단이 업무를 시작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이자 2차 보전 상황 상품의 만기가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자영업자들은 이자에 목록까지 상환을 해야 하는 아주 무거운 시기가 도래를 한 겁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에서도 출연금을 추가로 확보를 좀 하고 보전을 해주는 이자는 좀 적어도 상환 기간은 좀 길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을 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약하고 전국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기 변제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종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 22년 보증을 개시했는데 초기에는 만기도래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율과 변제율이 상당히 낮았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다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800억 규모의 지금 보증지역에 1차 보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의 재원과 또 은행 출자를 합쳐서 또 추가적인 보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대출 기간 2년, 3년 상품인데 인근 지자체가 그냥 5년짜리 상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말씀 주신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민호 시장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답변서로 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정 질의 자리는 집행부의 업무 자체를 평화하거나 아니면 흠집을 내기 위해서 준비할 자리 아닙니다. 같이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펴나가는 것이 정말 시민들 위한 길인지 잘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준비를 한 자리입니다. 저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장님,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민생 경제 위기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자영업자 경영회복 지원금 50만 원입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사업비 437억 3천만 원과 575억 원을 투입을 하고 전년도 매출 기준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자료를 보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1인당 대출 잔액이 2억 7천만 원과 2억 6천만 원이고 대출 잔액과 대출 자수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 결정했습니다. 세훈 씨 한번 보실까요? 24년 2분기 기준 자영업자 1인당 대출 잔액이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 33%, 대출 자수 기준으로 6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근 지역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과 차주수가 감소한 것에 비해 세종시는 매우 급격하게 증가를 했으며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50만 원 가지고선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말 아사치들의 형태로 지금 당장 버텨낼 수 있도록 하는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 같은 이런 정책들이 옆 동네에서만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희망의 연대를 같이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시장님, 기존 이 본예산 수출 조정을 통해서 50만 원이 정말 힘들면, 그 금액이 저희가 처리가 안 돼서 힘들면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이 절박한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우리 재정이나 예산 사정이 50만 원 이상으로 절실한 힘들다 절박한 사정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 방법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을 미치고 이
이 방법이 최선이고 또 그리고 그냥 생각하고 질문하신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검토한들을 만약에 대전하고 충남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되고 지원을 시행한다면 우리 시의 지원은 약 1만 3천 교수하고 예산은 단 65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우리 시의 재정과 비교해서 다시 참고로 우리 시의 일반 예비비가 44억이고 현안 예비비가 29억 원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65억 원의 작은 지역이 남성했다라고 이해하시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영 회복 지원보다는 우리 시에 걸맞게 영세 소상공인을 대해서 초저금리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일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융기관과 한도 대비 가상금리 인하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근데 시에서 10억 원, 은행에서 10억 원을 출연한다면 신보재단에서 현재 열렸던 3분의 5분의 보증이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해주고 부활에 대한 것이 마땅하지만 현금성 직불제다라는 것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총량을 가지고 남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어디 한 군데에는 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의 어려움을 겪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 순위를 둘 때 정말 이 시점에 무엇이 정말 급한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셨다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의무 지출 비용이 한 75%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임의 지출이 저희 예산 중에 한 2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임의 지출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 중에 좀 조정을 좀 해서 집행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 아까 말씀 주셨던 일반 기금과 재난기금만을 말씀 좀 주셨는데 저희가 번역한 개수정을 통해서 갖고 있는 내부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려오는 교통교부세,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도시교통공사 국가산단 출자금 회수 부분, 그리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폐지 정산분이 얼추 한 450억이 됩니다. 이 부분도 계획을 갖고는 계실 것 같습니다. 집행에 대해서. 하지만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절박함이 뭔지를 좀 살펴봐 주시다라는 그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자료 하나만 더 봐주실까요? 조금 아까 그 초금리 지원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나온 그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저 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그 특별 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 보증 150억. 어떤 내용인지 새로 하나는 뭔가요? 농협입니다. 농협이죠. 네. 농협에서 최근에 10억 원을 기능보증재단에 출연해서 10억 원으로 아까 대의변인 높은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능보증재단에서는 농협에 10억 원을 받아서 중소 어려운 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포션을 이것이다. 그게 업덕을 새로 하는 건 아니죠? 업덕을 새로 하는 건 아니죠? 작년에는 7억을 했습니다. 올해는 초기에 10억을 했고요. 그리고 후반기에도 이응한 걸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업부장 하시고 세종시민사랑 운동의 원년이만큼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결해서 좀 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저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그 다음 좀 봐주실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농협에서 10억이 입금되고요. 그 다음에 3월 13일에 하나은행에서 또 10억이 입금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정재욱 시장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00억, 보증 채무 800억 안에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세종타협 운동의 일환으로 그렇게 많이 좀 알려주시고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소상공인들한테 기존에 기해해왔던 것들이 제대로 좀 알려줄 수 있도록 그 기사만 봐서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예산이 더 투여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좀 반영이 되어줄 수 있게끔 잘 안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가 홍보를 좀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보여드렸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를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은행이나 운영도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 환경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하나 했다고 해서 또 작년보다 조금 더 늘렸다고 해서 상황이 똑같은 연장선상을 생각하지 말고 저는 아무튼 그 하나은행과 농협에 대해서 우리 중소자영업자를 위해서 하시는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로 돌아와서 너무 좋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세종시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부시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의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써서 23년 전통시장 상점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였고 해당 용역을 통해서 각 지역 상권 공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도 같이 추진되었습니다. 연구 용역 자료를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으며 용역 보고서를 통한 상권 활성화 계획안을 보면 15개의 전략 과제와 30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임대 동향이나 임대료, 공실률, 현황 등 전수조사를 통한 원본 데이터가 잘 정리가 되어져 있어서 우리 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본의회는 이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전수조사된 이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되는지 용역자료 상권 활성화 계획안 중에 추진 과제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정기적인 상가 공실 현황 조사 및 DD 구축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는 보시는 것처럼 수치원 일부, 정부 세종청사 부근, 나송, 한슬동 지역으로 선정된 24년 3분기 한국부동산원 표본조사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24년 3분기 기준 세종시의 집합 상가 공실률 한번 보시죠. 14.7%입니다. 이렇게 이 표본조사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전수조사를 판단할 수도 정확하겠지만 또 비용과 시간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전수조사 방법을 할지 표본조사 방법을 할지 그걸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다음 효과적인 부분들 때문에 일단 표본조사를 선호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도남동, 대평동, 서담동 지역의 상가 공실 현황입니다. 직접 상가 관리 사무소를 방문을 했고요. 해당 지역의 모든 상가 공실 현황을 파악하는데 이틀이 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전수조사한 결과 23년 9월 용역보호수상의 공실 현황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14.7%라고 했죠. 전체 집합상가 공실률이. 근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지역별로 있다는 겁니다. 세종시의 평균 공실률은 14.7%인 게 아닌 겁니다. 그 지역만 그런 것이지 다른 지역들은 편차가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의 의지만 있다면 막대한 예산과 방대한 이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그 23년도 전수조사한 용역 보고서를 기반으로 24년도 상가 공실률을 좀 확인을 하고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를 넣고 관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노력을 만들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이 책자가 제가 말씀드린 책자입니다. 화면상에서 보시는 책자.
그거 몇 번째 되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네. 이게 1억을 넘어들여서 만든 책자인데 35건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은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각 한 번씩 다 배부를 했고 15건 정도 남아있는 걸로 추정을 하는데 이 업무를 보는 부서가 특정 부서에 한정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눈에 보여야 사실 문제의식도 하고 바로바로 대안점들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책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23년 2월 본의원이 온 자유발언을 통해서 진행하기 수련한 10곳을 직접 둘러보는 상황을 좀 파악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496개 행정 중에 공실로 있던 곳이 287곳이었고 공실률이 약 58%에 달했습니다. 23년 10월 도시안 상가 허용용도 완화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496개 호실 중에 196개실 공실률이 39.5%로 많이 과거에 비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개선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나성동 같은 그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시장님, 용도 변경과 규제 완화를 통해 개선할 것은 적극적인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리고 공실률이 적은 지역은 서울시의 우리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나 경기도 상권 영향 분석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처럼 설계형 상권 분석 시스템을 구축을 하든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운영 비용이 많이 수반돼서 저희가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소상공인진흥재단에 소상공인 365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좀 해서 새로 시장에 진입을 하는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좀 키우고 내실을 꾀할 수 있도록 지역형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도시 지역의 모든 상가에 대한 전수조사는 어렵겠지만 좀 심각한 집합상가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트렌드랄지 그런 분석을 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검토 하겠고 그 금년 중에 또 용역을 해가지고 통계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상권들이 상가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파악하는 데 되게 용이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본 의원이 3개점을 조사를 하는데 이틀이 잘 안 걸렸습니다. 한 번만 구축해 놓으시면 계속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23년 1월 수상공인과가 출범한 이후에 2년 1개월 만에 담당 부서의 과장이 4번이나 바뀌었더라고요. 담당 과장이 재직하는 동안에 수행했던 용역이나 그다음에 수립했던 정책들이 이렇게 작게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담당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나 정책들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규칙 수립을 위해서 우선시해야 될 것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현황 파악입니다. 또 분명히 되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상가 공실 데이터가 실제로 관리가 되어지고 시기별, 유형별, 지역별 공실 현황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시책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네, 긴 시간 답변을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례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겪고 있는 우리 세종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절 또 어느 지역의 상인들보다 정부 정책에 대해 협조하고 방역, 격리, 영업 제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사회 안전을 위해 우리는 그분들에게 희생을 요구를 했고 우리는 지금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나눠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게 요청한 것은 세종시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마음과 함께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시는 과거 상인 및 소상공인 단체 6명, 시의원 2명, 전문가 4명과 다양한 관련 부서, 유한 기업까지 포함한 상가 활성화 확대 TF를 운영했지만 최근 구성된 상권 활성화 TF에는 상인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상인회나 소상공인 단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상인의 협의 시를 통해 안건을 상정한다고 하지만 의사를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상권 성장 대책 추진단에 다수의 상인회와 행복청, LH 등 관계기관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많은 경험 속에서 가치를 찾고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한 발 더 나아가 그 철학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그 정책이 공감이 되어졌을 때 시민을 위한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손을 잡아야 하는 시민들은 힘들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도시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검토도 되어야 하지만 그때까지 든든하게 버텨줘야 할 경제의 한 축이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세종시 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세종시 경제활동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영회복지원금이나 추가적인 2차 보전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시그널이 되어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최민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임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국토균형 발전의 중대한 사명을 안고 출범한 세종시가 더욱 크게 발전하여 충청권 방역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정책 마련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동생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